자, 현대산문 9강입니다. 화평역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원래 이 작품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박재구의 시인 화평역에서라는 시 있죠. 이 시를 소설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모티프, 창작 배경이 되는 것은 외려 시인 박재구의 시가 되는 거고,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작가가 그 안에다가 어떤 상상력을 가미해가지고서 지금 소설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도 있는데요. 자, 이 곽재구의 시에서는 지금 나라는 시적 화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안에서는 지금 어떤 나라는 인물은 없고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특정한 인물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 인물에 대한 이야기, 내면적 심리를 지금 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화평역이란 여기 공간은 지금 기차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완행열차, 그러니까 가끔 하루에 한 대, 두 대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간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겨울이고 지금 폭설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대합실에서 지금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서민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이 첫 번째 여기 부분에서는 교재 부분에서는 그 대합실 이 안과 밖의 어떤 풍경을 먼저 묘사를 했는데, 자, 볼까요? 그러는 사이에도 대합실 밖은 간간히 어둠 저편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마다 창문이 달그락거렸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람이 지금 거세게 불고 있네요. 그리고 어둡습니다. 지금 막차를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자, 전신주 끝을 물고 윙윙대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눈발 소리가 들리고, 자, 그리고 대합실 안에서는 지금 난로에 그 톡톡 튀는 톱밥 소리가 날리고, 톱밥 난로가 지금 지펴져 있는 것 같아. 자, 그런 크고 작은 소리들이 간헐적으로 토해내는 늙은이의 기침 소리와 함께, 자, 대합실 안을 채우고 있을 뿐 사람들은 각기 골똘한 얼굴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지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기차가 연착이 된 게 한 2시간 정도입니다. 아직 기차가 도착하지 않고 있고, 자, 서로가 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침묵에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인물, 바로 대학생의 내면 심리로 들어왔네요. 대학생은 문득 고개를 들어 말없이 모여있는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 눈여겨본다. 그리고 모두의 뺨이 불빛에 빨갛게 지금 상기되어 있고요. 자, 이 대학생, 청년은 처음으로 그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떤 아늑함이랄까, 자, 평화스러움을 찾아내고는 새삼 놀라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왜요? 이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야. 이 대학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대학생 청년이, 자, 이 낯선 사람들에게서 외로 뭐 아늑함이나 평화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가 별반 다르지 않은 바로 이런 일반 서민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정말이지 한다는 것이란 때로는 저렇듯 한 두rum의 굴비 또는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고향으로 가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 나온 부분? 바로 여기 곽재구의 시의 일부분에 여기다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청년은 무릎을 굽혀가지고 바켓스 안에서, 자, 톱밥 한 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그걸 난로의 불빛 속에 가만히 뿌려 넣습니다. 자, 호로로 지금 삐빛꽃이 피어나듯 주황색 불꽃이 타오르다가는 이내 사그라들고 말고요. 자, 결국 이 톱밥으로 된 난로기 때문에 열기가 그렇게 아예 뜨겁지는 않아요. 자, 청년은 그 짧은 순간의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봅니다. 자, 어머니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아버지와 동생,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친구들과 노교수의 얼굴, 그리고 강의실의 빈 의자들과 잔디밭과 교정의 풍경이 차례로 떠오르기 시작한대요. 자, 여기는 이 청년, 이 대학생은 결국 대학을 다녔던 친구지만 뭐 하다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결국 대학에서 결국 정학을 당한 이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물한 표정의 중년 사내가 보입니다. 이 중년 사내는 얼마 전까지 지금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누굴 찾아가냐면 그 여기 감옥의 그 동료의 그 부탁을 받고 시골에 계신 노모를 찾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감옥에 있었던 동료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자, 대학생이 아까부터 톱밥을 뿌려대고 있는 모습을 곁에서 줄곧 지켜보고 있는 참인데, 대학생의 얼굴은 줄곧 벌겋게 상기되어 있고, 이 젊은 친구가 어쩌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 누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중년 사내 입장에서
그러면서도 사내 역시 톱밥을 한 줌 집어가지고 대학생이 하듯 그렇게 톱밥을 뿌립니다. 자, 다시 호로르 역시 삐비꽃 같은 불꽃이 환히 지금 피어오르고 있고요. 자, 사내는 그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얼핏 본 듯해요. 바로 감옥의 동료였던 허씨 같기도 하고 또는 전혀 남모르는 다른 사람인 것 같은 확실치 않은 어떤 얼굴이 지금 떠오릅니다. 자, 그리고 사내의 우물한 눈동자가 간절한 그리움으로 반짝 빛나기 시작하고요. 사내는 다시 한 줌의 톱밥을 집어 불빛 속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자, 두 인물에 대한 행동 묘사가 나와 있고, 자, 이 사람 말고도, 자, 농부, 아낙네들, 서울 여자, 춘심이, 다 지금 대합실에 모여있는 인물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춘심이라는 이름을 빼놓고는 다 어때요? 구체적인 이름이 없죠?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결국 이 일반 서민들의 어떤 평범한 어떤 모습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자, 그 두 사람의 치기 어린 장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요. 자, 사평역을 경유하는 야간 완행 열차는 2시간을 연착한 후에 결국 도착을 하네요. 자, 마지막 막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막상 열차가 도착했을 때 대합실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은 반감보다는 차라리 피곤함과 허탈감에 젖은 모습으로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자, 늙은 역장은 하얗게 눈을 맞으며 깃발을 흔들어 출발 신호를 보냈고, 자, 기차는 다시 출발을 하네요. 얼핏 누군가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열차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게 보였는데 바로 누구? 바로 오 씨의 큰아들이 지금 난간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난간 손잡이에 위태로운 자세로 기대어 있는 청년의 모습이 역장은 왠지 마음에 걸렸다고 했는데, 자, 이 위태로운 바로 이 청년의 모습은 바로 이 고단한 삶 내지는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필기. 자, 그 다음에 이내 열차는 어둠 속으로 길게 기적을 남기며 사라져 버렸고요. 자, 한동안 열차가 달려가 버린 어둠 저편을 망연히 응시하고 서 있던 늙은 역장이 자, 옷에 눈을 털면서 이제 대합실로 들어섭니다. 자, 이제 막차가 떠났으니까 이제 손님은 없었겠죠? 자, 그래서 난로를 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역장은 뜻밖의 아직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누구? 자, 미친 여자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고 어디가 지금 이 사람의 목적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이 미친 여자가 이곳에 와가지고 이 대합실에서 자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껏 난로 곁에 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녀는 이제 난로를 독차지한 채 아까 병든 늙은이가 앉았던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습니다. 자, 역장은 그녀의 집이 어디고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몰라요. 다만 이따금 그녀가 이 마을을 찾아왔다가는 열차를 타고 떠나곤 했다는 정도만 기억할 뿐. 오늘은 왜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 열차를 타지 않았을까 하고 역장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분명히 이 여자는 갈 곳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녀에게 있어 출발이란 것은 이 하룻밤 아니 단 몇 분 동안이나마 홀로 누릴 수 있는 난로의 따뜻한 불기만큼이네 의미조차도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자기의 어떤 구체적인 정착지가 뚜렷한 정착지가 없는 이 미친 여자 입장에서는 외려 지금 따뜻한 이 난로 옆에서 하룻밤을 자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자, 뒤에 넘기시면 자, 역장은 문득 그녀가 걱정스럽습니다. 왜? 역장은 이제 퇴근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이 여자가 지금 만약에 여기다 톱밥 난로를 계속 이걸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고요? 추위에 떨겠죠? 자, 그래서 이거 끄지도 못하고 올겨울 같은 혹독한 추위에 아직 얼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자, 꿈이라도 꾸는 중인지 때국물에 젖은 여자 입술 한 귀퉁이엔 보일락 말락 자, 웃음의 조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자, 역장은 지금 난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결국 역장은 김치를 깨우러 가기 전에 톱밥을 더 가져다가 난로에 부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 미친 여자를 위해서 결국 톱밥 난로를 계속 피워주겠다는 얘기네요. 자, 따뜻한 어떤 인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눈은 밤새 내내 내릴 모양이었다 그랬으니까. 자, 즉 기차를 떠났는데 지금 이 눈길을 헤치고서 계속 기차는 가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 기차를 탄 사람들의 미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 산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작품에도 보면 거기에서 영달이란 친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중년의 사내가 하나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도 결국 어떻게 기차 눈발을 헤치고 기차가 달려가는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미래가 그렇게 결국 밝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핵심 정리 정리해볼까요? 자, 이 작품은 1970,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주제는 서민들의 어떤 가난한 삶의 애환과 교감, 이게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곽재구의 시인 사평역에서의 이 서사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서술이 됐고, 자, 특정한 주인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물들의 내면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각각 지금 이 대합실에 앉아가지고 각각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어떤 각각의 사연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자, 여기 공간적 배경인 사평역은 결국 시골의 간이역이로서 자, 이 소외된 민중들이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공간입니다. 바로 소외된 공간이 되겠고, 자, 여기서 아까 청년과 그 다음에 중년 사내가 이 톱밥 난로를 여기다 지금 톱밥을 집어넣고 있는데, 자, 이것은 과거 회상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소재이자 인물들을 서로 교감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자, 소외된 인간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 심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익명으로 이름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소외된 인물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의도를 보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이 소설과 그 다음에 시,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원작인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는 1인칭 시적 여기 화자인 나의 느낌이나 분위기가 주로 형상화되어 있다면,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임철의 사평역은 전지적 서술자를 통해서 인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소재와 상황 분위기는 거의 유사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습니다.